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 두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재명의 행정 능력 입증하는 계기, 청렴성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전망하시는 이번 국정감사 어떤 국감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이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증인 채택과 그리고 증거 제출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두렵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후보가 워낙 그 도덕성 면에서는 국민들한테 높은 기대치가 많지 않은 후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능력이 이제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행정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말씀하신 행정 능력까지도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두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국감 저격수로 경기도 부지사 출신이죠. 박수영 의원 투입하는 거죠? 예, 박수영 의원님이 경기도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대장동 TF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축적해뒀기 때문에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도읍 의원도 옮겨서 나오죠? 어떻습니까? 예, 원래 원조 저격수 저희 중에 하나죠. 그런데 김도읍 의원님이 또 이 대장동 TF 관련 활동하시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당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측에서 또는 성남시청 측에서 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행안위 그 소속 위원이 22명인데 그중에 국민의힘 소속이 8명 아닙니까? 수적으로 열세 때문에 좀 고전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번 이제 사실 공격을 하면은 두 번 민주당이 이제 그냥 시간 끌기 또는 방어하는 이야기를 국민들께서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방어라든지 시간 끌기도 그 반복되는 내용을 길게 하다 보면 민주당 쪽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끌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에게 발언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치적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시기로 증인 채택도 힘들고요. 증거 자료도 지금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무능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본인이 치적 중에 하나를 홍보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배임으로도 고발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민간 개발 방식, 민간이 복합 개발한 방식으로 해서 성남의 대장동 이외에도 여러 곳에 이제 펼쳐놓은 것들이 얼마나 사실 공공이익 환수라는 그런 어떤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는 그런 목표만 가지고 어설프게 계획된 것인지 또 우리 본인이 설계자였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당장 지금 오늘 보도만 본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기획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또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자본에 따라서 이게 여기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데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그분이 있다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 그 자료를 확보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면 혹시 그걸 보완할 만한 이를테면 제보센터에서 새로 확보한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 제보들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제보 외에도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도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이 태산 같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전혀 실제 해명이 아닌 것을 열거해 놓은 다음에 해명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스킬면으로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한 방이 될 만한 것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아마 국감 진행되면서 바로 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대선 후보 중에 이제 원희룡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감 하는 내내 이제 부산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국감에 어쨌든 장외에서의 또 이제 지적을 또 이제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아마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짓말들이나 그리고 또 모순들을 많이 잡아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근데 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이 근데 그래서 이렇게 반응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뻔뻔함이 이제 장착된 것이죠. 그러니까 10건 이상의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서명한 이제 문건이 나왔는데 그것을 대해 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사실 이보다 더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 나와도 그냥 어쩌라는 거냐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그냥 민주당의 전략이 노출된 것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 그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 바로 검찰에 체포됐네요 보니까요. 예,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때부터 이제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즉각 체포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법률적 이런 준비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체포가 됐으니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사에 잘 응해가지고 실제 얼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욱 변호사의 귀국 시점이라든지 이 체포라든지 이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의 얼개를 보려고 하면은 남욱 변호사 이전에 우선 그 성남시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굉장히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은 성남시청에 한참 전에 되었고 그나마 가장 중요한 부서들은 또 제외했다는 보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유동규 씨가 구속된 이후에 사실 이제 김한배 씨 구속은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수사가 이렇게 순서가 안 맞아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부실한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 남 변호사가 체포됐으니까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아무래도 수사의 어떤 변곡점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주체들이 결국에는 초기에 떠넘기기를 많이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말하는 것들이 자기 방어적이고 또는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분들이 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모순점들이 드러나고 또 기회에 따라서 대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진실이 뭔지 파헤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김은혜 의원이 그 공개한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그 남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은 유동규가 사장되고 사업이 빨라진다. 이 발언 중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가 다시 말하지만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공직 임명이라든지 공기업 인턴에 대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유동규 씨도 이재명 후보한테 들은 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유동규 씨에게 뭔가 약조를 한 것이 있고 큰 설계 밑에서 유동규 씨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그런 증언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확인된다면은 이것보다 더한 어떤 스모킹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역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그 언급하신 그 성남시청 압수수색할 때 근데 그 시장실은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하려면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는 것이 저는 상당히 검찰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관점에서 이걸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형 비리 사건이라든지 정관계 로비가 의심되는 곳에서는 항상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또 많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거의 돌림노래 같이 1절 부르다가 갑자기 좀 있다가 갑자기 2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이 아니라 타이밍마다 이제 한 건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어떤 의지를 사실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초기에 이제 이야기하실 때 그 수사에 대해 가지고 좀 경찰과 검찰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제가 이게 계속 이제 모순인 게 뭐냐면은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열심히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더니만은 이제 사실상 불이익 조치를 주고 굉장히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검찰과 경찰도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수사하는 거냐 말하는 거냐 이렇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검찰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 수사는 세게 하라고 하는데 과거를 보면은 세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이익 받고 한동훈,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특히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국감 이후에 만약 이재명 후보를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보인다고 한다면은 경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 빼고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지점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지사와 대통령이 만나는 그 시점이 사실은 국감 전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건 뭐 결국은 이제 국감 후에 되는 거죠. 아무리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례화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번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세간의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인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 변명적으로 일관하고 있고 지금 뭐 현란한 그냥 뭐 비유만 계속 들고 있죠. 뭐 한전 직원이니 무슨 뭐 노벨과 다이너마이트니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그리고 뭐 지난번에 또 시아버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면서 내용은 해명하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갑자기 만나게 된다 하면은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는 결국은 지금의 어떤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셨을 때 여전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뭐 김호수 총장의 과거 성남시 뭐 고문 변호사 활동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거는 의심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과거의 대형 비리 수사할 때에 비해 가지고 훨씬 강도가 약하고 범위가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특검 촉구하는 그 1인 시위, 도보 1인 시위 벌이셨는데요. 이준석 대표께서 그 피켓 문구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동을 걸은 내용이니까요. 근데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사실 이 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강조하는데 뭐 또 색깔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판단하고 뭐 선관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막아서진 못할 것입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또 계획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강경 투쟁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이고 사실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어떤 분들이 저에게 단식이냐 아니면 삭발 안 하냐 그러시는데 저는 뭐 그거는 사실 보수 정당에서 한 지난 2년 사이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격하게 깃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뭐 그에 못지않게 진정성을 보일 수 있지만은 또 많은 국민들과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도보 투쟁 방식을 계속 선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식이나 삭발 이건 안 하시고 다만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1인 시위 같은 거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벌써 서울을 포함해 3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도보 투쟁을 했고 이제 오늘 부산에서 또 이제 서면 지역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저희 의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 순회하면서 도보 투쟁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 집 뒤에 수락산이라 가지고 산 타는 거 걸어 다니는 건 자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좀 가보시죠. 그 주자 4명이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1대1 마스토론을 시작했는데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 뭐 B 이상 주겠습니다. 학점을 준다면은. B 이상. 왜냐하면 아직까지 몇 번 토론이 남았는데요. 지금 후보들이 많이 적응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첫 번째 마스 토론이었던 유승민 대 원희룡 그리고 또 두 번째였던 윤석열 대 홍준표 이 둘 다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로 아주 재밌게 흘러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흥미를 돋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내 주자의 특색이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마스 토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토론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정치 토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선거 뛰기 전까지는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산전수전 다 겪은 홍준표 후보와 비견해가지고 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고 역시나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등도 사실 지금까지 정치 경륜에 맞게 좋은 모습 보였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구성 완료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께서 선출된 지난 6월 전당대회 때보다 책임 당원이 무려 24만 명이 늘었습니다. 예, 거의 2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저희가 당내 선거에서 가졌던 방정식들, 예를 들어 영남 몰표를 받으면 된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영남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은 이제 수도권이 제일 유권자가 많은 그런 어떤 당원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중도층 그리고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는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선거인단 구성 자체가 경선 과정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많이?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들이 이 통계를 저희가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통계를 세밀하게 지금 들여다보면서 각자 선거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지금 각 후보들이 또 이제 각자의 캠프 구성 인원들을 서서히 늘려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 이번 주 말 정도 됐을 때 선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새로 늘어난 당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부모하고 동반해서 이렇게 입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젊은 그 당원들이 가입한 이후에 사실 본인들의 부모를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당대회 때부터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원 가입이 사실 20대, 30대 동반해서 50대, 60대가 가입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였고 저희가 진짜 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온라인 당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막 새벽 2시, 새벽 3시 이럴 때도 당원들이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인 가입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야심한 시각에도 저희 후보들의 토론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보고 새벽에 입당하는 결심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저희 당원 유권자들이 후보 선출에 나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컷오프에서 탈락됐는데 법원에 국민의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당 행위 경고 받았습니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이제 사실 이건 악성 종양 같은 문제인데 그 선거를 질 때마다 부정선거 또 그리고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역선택 이런 거 외치는 문화 자체가 사실 작년 총선 이후에 깃들었는데 이것과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건 제 생각이고요.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에까지 이것이 이른다 판단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악성 종양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렇게 나쁜 겁니까 이게 이런 방식이? 기본적으로 이 음모론 때문에 앞으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유권자들 때문에 이미 표에서 상당한 손실을 안고 들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만 해도 대통령 선거 경선이라는 당의 이제 사실 가장 큰 이벤트이고 축제로 승화시켜야 될 그런 어떤 행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공정성 시비를 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주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징계할 만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